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핀입니다. 오랜만에 롤스위키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죠. 네, 아무래도 이 신비오트의 역사를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 베놈에 관련된 코믹스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려고 배경 지식을 좀 알려고 좀 이렇게 시간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신비오트 네 번째 시리즈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티라노사우루스 신비오트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베놈에 어떻게 얽혀 있는지 한번 오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볼까요? 가자! 자, 그랜델 신비오트가 그 쉴드에 의해 발견되었을 때 살아있는 시변의 샘플이 강제 추출되어 베트남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에게 결합되어 심솔저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블랙옵스 슈퍼솔저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이 분리된 신비오트들 중 하나는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코드네임을 갖게 되었고 렉스 스트릭랜드와 결합하게 됩니다. 바로 이 그랜델 신비오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신비오트가 티라노사우루스 신비오트입니다. 네, 쉴드가 신비오트 드래곤을 죽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행하고 있던 실험에 분노한 티라노사우루스 신비오트는 신비오트들을 만든 어둠의 신 널의 영향을 받아 숙주를 장악하고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4개월 동안 티라노사우루스와 동료들은 베트남 정글을 배회하며 베트콩과 미국인 병사들을 모두 잡아먹었고 닉퓨리 라이프 모델인 데코이와 로건이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이 됐습니다. 자, 티라노사우루스 신비오트는 렉스에서 떨어져 나와서 퓨리와 로건을 잡기 위해 렉스로 위장을 했는데요. 렉스에 의해 노출이 되면서 간단하게 격퇴당합니다. 같은 신비오트들과 함께 돌아온 후 로건과 결합되었지만 렉스에 의해 로건과 떨어지게 되죠. 자, 라이프 모델 데코이가 자폭의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했을 때 로건의 동정심에 감동하고 렉스의 고귀함에 영향을 받아 선함으로 물들은 티라노사우루스 신비오트는 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 티라노 신비오트는 바로 선역이 되게 되죠. 티라노사우루스 신비오트는 로건을 안전한 곳으로 던졌고 렉스를 폭발로부터 보호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맙니다. 숙주가 죽고 난 후 티라노사우루스 신비오트는 렉스의 외모와 성격을 모방하여 그가 되었고 자, 렉스는 죽었어요. 하지만 렉스로 위장을 한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사냥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쉴드의 요원이 됩니다. 렉스는 널의 부활에 헌신한 고대 신비오트 숭배 사이비 종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멈추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쉴드가 붕괴되자 극조온으로 얼어붙은 동료를 구하기 위해 에이전트 베놈을 모집하려고 했지만 베놈 신비오트가 누가 연관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더 이상 쓸모가 없었습니다. 렉스는 에디 브록을 만났고 그의 미친 신비오트가 경찰관 2명을 죽이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기절시킵니다. 플래시를 고용하지 못한 것에 실망한 렉스는 에디와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심솔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의 공생관계를 다시 돌리는 것을 돕는 대가로 그의 동지들을 구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여기서 플래시는 바로 에이전트 안티베놈으로 알려진 유진 플래시 톰슨입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로 그 플래시입니다. 자, 베놈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자신이 실패했다고 밝히고 그랜델 신비오트가 깨어났을 때 렉스는 베놈이 서서히 널의 통제에 굴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수십 년 전에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을 그에게 말해줍니다. 드디어 이 티라노 신비오트에 의해서 그때 당시 베트남 전쟁에서 있었던 일들이 밝혀지게 되죠. 베놈이 널과 마주치고 돌아왔을 때 렉스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밝히고 속였던 것에 대해 사과를 합니다. 자, 이제까지 렉스로 위장한 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고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렉스는 처음에 널이 그랜델 신비오트에 동화되어 하이브에 다시 합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절망했지만 베놈이 널에게 싸움을 걸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렉스는 에디와 결속해서 베놈 신비오트와 합쳐졌고요. 베놈에게 실드 요원 시절에 사용했던 무기가 있는 무기고를 보여줍니다.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강화된 베놈은 휴대용 에너지 캐논과 기관총 그리고 소닉 수류탄을 무장을 하죠.
자,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 신비오트는 하이브마인드에 다시 연결되기 전에 널을 소환했습니다. 그랜델 신비오트가 공격했을 때 티라노사우루스 신비오트는 널에게 한 쌍의 소닉 수류탄으로 공격을 했고 신비오트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널이 나타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와 베놈 신비오트들은 결국 널에 의해 에디와 분리되었고 그랜델 신비오트에게 흡수되고 맙니다. 하지만 에디는 폭탄을 사용했고 티라노사우루스 신비오트는 폭발로부터 베놈 신비오트를 보호합니다. 널이 약해지자 티라노사우루스 신비오트는 신비오트의 창시자인 널을 용광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자신을 희생시키려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되었는데 작은 조각이 살아남아 연쇄살인범 클레투스 카사디와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 카니지가 된 그는 널을 깨울 수 있는 코드들을 얻기 위해 난동을 부렸고요. 그는 에디가 네크로 스워드로 자신을 찔렀을 때 자신의 목표를 성공시켰습니다. 자, 널이 깨어났고 그는 어두운 하이브마인드의 신비오트들을 동화시켰고 우주를 파괴하기 위한 그의 정복을 재개했습니다. 하이브마인드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렉스 스트릭랜드와 제외한 티라노사우루스 신비오트는 널의 부활에 대항하기 위해 죽었던 숙주들과 그들의 신비오트들을 조직하는 것을 도왔으며 널에게 살해당했던 에디 브록과 제외합니다. 플래시 톰슨의 코드와 함께 그들은 자신들이 갓 하이브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플래시는 현실 세계에서 신비오트 드래곤을 손에 넣었고 널에게 그들의 존재가 알려집니다. 그는 티라노사우루스 신비오트를 아바타로 삼아 점령했고 살아있는 심연에 있는 에디를 사로잡아 렉스와 그의 신비오트를 하이브마인드에서 지운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죽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오늘 티라노사우루스 신비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마 베놈 그 앞에 그랜델 신비오트의 내용들과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랜델 신비오트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신비오트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랜델 신비오트의 이야기 속에 이 티라노사우루스 신비오트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 등장했던 건 2018년 베놈 볼륨 4 1번에서 등장을 했고 이제 실제로 사망한 것처럼 나왔는데 사망한 코믹스가 베놈 볼륨 4 6번 이렇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게 베놈 볼륨 4 33번이었습니다. 자, 베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코믹스에서 조연으로 등장한 캐릭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잠깐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베놈의 주변에 있던 신비오트들 중에 널이 창시를 한 그랜델 신비오트에서 강제 추출된 신비오트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 신비오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신비오트들과는 다르게 선역이었던 신비오트였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진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코믹스 8권에서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의 신비오트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비오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강한 힘, 내구성, 스태미너, 스피드, 민첩성, 반사작용은 물론이고 재생 치유인자, 구성물질 생성, 외형 변경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외형 변경을 통해서 렉스 스트릭랜드로 위장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코믹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정말 특별하게 그 휴머노이드 형태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신비오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숙주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다른 신비오트들과는 다르게 이 티라노사우루스 신비오트는 그나마 열과 강력한 소리의 저항력을 아주 조금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 신비오트를 거쳐간 숙주들을 보면 바로 렉스 스트릭랜드가 있고 제임스 로건 하울렛, 바로 울버린이 있죠. 에드워드 에디 브록이 있습니다. 바로 베놈, 이 세 명의 인간을 숙주로 삼아서 이 티라노사우루스 신비오트가 공생을 했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또 등장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등장하지 않을까, 한 등장할 확률이 한 8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티라노사우루스 신비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벌써 이렇게 4번째 신비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많은 신비오트들이 남아있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내용이 정말 좋고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